증거만 잘 수집하시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협조도 안 하고 상간녀의 정체도 알려주지 않는다. 증거를 못 찾았는데도 뭐 이렇게 상간녀로부터 자백을 받고 싶다. 물론 그렇게 해서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남편이 좀 협조를 해줘서 남편이 사실 확인서를 적어준다든지 휴대폰을 내어준다든지 하는 경우에 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협조도 안 하고 상간녀의 정체도 알려주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사실은 상간녀 소송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근데 남편이 협조도 아니고 협조가 아닌 것도 아니고 만난 건 맞는데 부정행위는 아니었고 모텔에 가긴 했는데 손도 안 잡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 증거를 그러면 어떻게 찾아내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그런 거에는 이제 두 사람이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 안에 뭐 사랑한다, 보고 싶다, 자기 뭐해 혹은 습관적으로 통화 내용을 녹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동 녹음 기능 설정을 해두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 안에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자동차 블랙박스 같은 데 있을 수 있겠고 그런 데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실에 관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거기 남아있는 경우죠. 또는 이제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모텔에 갔다, 호텔에 갔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날짜를 특정할 수 있다라면 그 모텔이나 호텔의 CCTV 보전 신청을 통해서 CCTV 영상을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 있겠고 하죠. 근데 그런 거를 모두 다 놓쳤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내야 된다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상간녀를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뭐 어느 정도 이제 마음에 걸리면서 이제 만났었던 부분들을 자백하기도 하고 또는 저 사람이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무서워서 자백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번에 한번 상간소송 제가 피고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원고가 많은 두께 서류를 다 가지고 오셔서 카페 테이블 위에 딱 이렇게 올려놓으시더래요. 그 위에 보면 상간녀 소송 자료 이렇게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만한 자료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고가 각서 써 이렇게 하니까 앞에서 각서 쓰고 그동안 만났었던 내용들 다 디테일하게 쓰고 그리고 뭐 잘못했다고 이런 내용도 다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소장을 받았는데 막상 이제 소장 안에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 쓴 각서가 유일한 증거였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원고가 증거를 취득했었던 그런 사실관계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인적 증거만 있는 사건이다 라고 하면 가능한 또 추가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봐야 됩니다. 물적 증거가 없고 인적 증거를 만들어낸다. 그럼 사실은 자백을 받는 방법인데요. 실확인서 같은 걸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 혹은 그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백을 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피고와 남편 사이에 또는 피고와 아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적 증거에 의존하거나 인적 증거에 의존하거나 하여튼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기존에 자기의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나한테 평소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몇 월 며칠에 어디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물적 증거를 보니까 다른 데 있었다. 이런 거를 발견해가지고 그때 상간녀와 함께 있었겠거니 상간남과 함께 있었겠거니 이렇게 추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장을 하거나 인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경우 도청 장치를 차량이나 방 안에 설치를 해서 대화자 간의 녹음이 아니라 이제 제3자가 하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또는 어떤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전자기기를 허락을 받지 않고 해제를 해서 내용을 확보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잠금 장치가 있는데 아이들이 동영상을 아빠 거 엄마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사진, 우연히 발견한 동영상 이런 것들은 증거가 충분히 될 수가 있겠죠. 숨기고 녹음하셔도 됩니다. 앞에 오히려 녹음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관계를 축소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통신 비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거는 이제 대화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녹음을 녹취하는 경우에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에 형사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거고 대화자 간의 녹음은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이건 대법원에서 판례로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화를 하면서 녹음하시는 거 상대방이 허락을 구할 필요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화를 할 때도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대화 녹취록을 들어보면은 이제 처음에 우리 의뢰인들이 그 녹음 자료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라고 해서 녹취록을 딱 가지고 오셨는데 안에 들어보면은 우리 의뢰인이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혹은 이렇게 내가 뭐라고 쏘아붙이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 인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상대방이 소송에서 나 그날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괜히 이야기를 해봤자 자극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대답을 안 했었던 것뿐이지 저걸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라고 하면은 그 인적 증거라는 게 사실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거를 증빙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짧게 뭔가를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그 구체적인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준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게 나중에 사실은 없었던 일이지만 그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거짓말로 한 것이다 라고 뭐 증거의 신빙성이나 이런 거를 탄핵하거나 하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네, 맞습니다. 증거만 잘 수집하시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그 방향, 그 다음에 증거가 있다라고 해도 그걸 모두 다 재판부에 내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담당하시는 변호사와 잘 상의를 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변호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건 사실상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아무래도 이 사건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면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더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원고 입장에서도 그렇고 피고 입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쉽게 반박이 가능한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주장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그 자체가 너무 억지스러운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은 아무리 이제 당사자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딱히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조언을 해줬을 때는 아 이게 그렇게 보이는구나 라고 해야지 이제 소송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서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저걸 한번 설득해 보겠어 이렇게 해서는 사실상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조언이라든지 이제 변호사가 해주는 걸 본인이 다 못 받아들이고 있어서 사실상 변호사를 선임을 해놓고도 변호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불법적인 증거 외에 가능한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만약에 그런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면서 증거를 수집해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